안녕하세요. 경향신문 팟캐스트 답업수다 11회입니다. 저는 경향신문의 이혜인 기자고요. 제 앞에는 저와 함께 진행을 하는 저는 진실탐사그룹의 이명선 기자입니다. 셜록의 이명선 진실탐사그룹 셜록이죠. 아주 지금 뛰어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난주도 내가 이랬는데 정신없이 와가지고 네, 셜록의 이명선 기자입니다. 네. 네. 아, 이혜인 기자 아직도 아프군요. 아, 이게 약간 알레르기성으로 기침만 계속하는 거래요. 병원에 갔더니. 그래서 일단 약을 처방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환절기 비염처럼.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물질로 인식해서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오래 가면은 이제 병원 와서 뭐 폐검사를 해라 이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늙으면서 질환이 하나 생겼나 봐요. 아, 지쳐 보인다. 근데 딱 봐도. 그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자요. 자다 한 3-4번씩 기침을 하려고 깨거든요.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원래 자다가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목이 너무 간지럽고 답답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막 폐병 환자처럼 기침을 엄청 하고 물을 먹고 겨우 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되게 심했고 오늘은 조금 나아졌는데. 차 같은 걸 이렇게 마시면 안 되나요? 차도 엄청 먹죠. 그래서 배가 항상 불러요. 그래서 차 마시고 좀 푹 쉬어야 되는데 이게 밤에 또 기침하느라고 못 자고 약간 악순환? 그렇군요. 명선님 요즘 굉장히 바삐 지내고 계신데. 네, 또 글 청탁을 받아가지고 이게 좀 부담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느라. 청탁이면은 뭐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네, 그 기획을 제가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리대금업자 국정원. 네, 그 갈무리성 기사를 이번에 한겨레 토요일판에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방송 나가고 아마 다음에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이게 한 수목쯤 업로드 되니까. 네네네. 아마 이번 주 토요일쯤에 한겨레 실리게 될까. 네. 그거를 또 그렇게 급박하게 한겨레에서 그 초반에도 청탁을 줘가지고 쓰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급박하게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십니다.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그래도 기획 끝났으니까 좀 놀자. 그래서 방탈출을 또 갔어요. 방탈출 카페. 혹시 좋아하나요? 저 한 번 가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난 한 4번째 갔거든요. 근데 아는 오빠들을 데리고 갔어요. 내가 재밌다 같이 가자. 아주 빠져가지고 토요일날 갔는데 자기들끼리 또 일요일날 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비싸. 여럿이 가야 재밌어. 한 4-5명 가야 재밌네. 네, 난이도를 좀 높여서 여러 명 하는 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건물 전체가 다 풀예약이더라고요, 진짜로. 홍대 이런 데는. 홍대가 많죠, 그런 게. 네, 강남, 홍대 뭐 이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재밌게 자주 지냈는데. 가고 싶은데 파티원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없군요. 저희 언니하고 형부랑 이제 남편하고 넷이 갔었거든요. 괜찮네. 근데 이제 그걸 약간 2인 1조식으로 같이 찾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제 친구들이 뭐 굳이 뭐 이런 다 그냥 그런 반응이라 가지고. 난 또 막 좀비 호러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맞아. 막 팍 떨어지고 막 팔 떨어지고 이런 걸 또 되게 즐겨하거든요. 어두컴컴한 데서. 재밌었겠구만요. 그렇게 놀았습니다. 네. 이행 기자는 아파가지고 주말에 제대로 놀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또 여행 계획 세우고 2주 있다 휴가 가니까 파리. 네, 파리 가려고 지금 막 거의 지도를 외울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제가 남편에게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여유도 확보할 수 있다. 또 이런 저의 계획론을 막 설파하면서. 지금 유로가 얼마예요? 1200선인가요? 1300선인가요? 그거는 모르는데 유로가 지금 상승 기조인 것은. 그렇구나. 그래서 많이 올랐을 겁니다. 유럽 미리 환전해놨어야 되는데. 부럽다. 네, 2주가 너무 일하기 싫어요. 그 계획을 다 이제 뭐 이제 2주 남은 거예요? 네, 웬만한 거 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날엔 어디 가야지 뭐 그런 거랑 예약할 건 다 끝내니까 이제 진짜 딱 떠나기만 하면 되는 그거라서. 기다리는 게 힘들구나. 근데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 진짜 일하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계속 계획이 점점 이렇게 디테일해지면서. 계획이요? 지금 이제 덜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은 전 계획론자이기 때문에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야 자유시간조차도 계획을 통해서 완벽하게 확보될 수 있다는 그런 이날 주의이기 오전에 때문에. 좀 쉬는 날로 하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걸 다 고려해서 옵션을 막 넣어보고 다 지금 덜어내는 중이에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일정인가 이런 걸 이제 남편한테 계속 요구하면서 이날쯤엔 지쳐있을 것 같으니 최대한 덜어내고 뭐 그런 그 주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신나겠네요.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며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일주일? 근데 비행기 시간 빼면 뭐 머무르는 거 한 5일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짧긴 짧군요. 한국인의 직장인 비애가. 그렇죠. 뭐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맞습니다. 9월에. 그리고 이제 오늘 사연은 이제 우리가 뭐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좀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릴리안 생리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명선님이 또 이제 이걸 써보셨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올리브영 같은데 가면 그 1+1을 그렇게 많이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치약이든 비누든 그냥 새로운 제품 나오면 그냥 쓰는 타입이에요. 그쵸. 다 누구나 그런 거 한번 써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소비품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썼는데 예전에 써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좀 민감한 편이 피부가 전체적으로 민감해서 지금은 뭐 아무튼 최근까지는 쓰는 용품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썼었어요. 좀 길게 썼어요. 왜냐면 1+1이니까 그때 좀 사재기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게 뭐 순수한 면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좀 저도 가서 그걸 봤는데 인체에 무해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주변에서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좀 그 몸이 민감하신 분들은 이걸 쓰고 나서 막 불순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발진이 온다거나 심지어 무슨 자궁에 뭐가 생긴다거나 진짜? 그런 기자회견 하는 거 보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선님 엄청난 돈을 쓰면서 그닥 부작용 크게 없었는데 여튼 붕괴하셨다는 거죠? 네, 엄청 붕괴했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제품들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태 이후에 그 면 생리대, 그러니까 직접 면으로 만든 그 생리대가 완전히 다 매진이 되면서 아이허브 그 직구 사이트에서 나트라케어 그게 맞아. 뭐 유기농 생리대 이런 건데 그것도 매진되고 이랬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우리나라에서 사면 비싼 편인데 맞아. 이게 워낙 심각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구매를 하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면생리대 사이트를 직접 들어갔더니만 진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뜨면서 진짜? 네, 지금 시키면 막 10월이나 11월에 될 거라고 완전 풀로 다 생산 가동을 좀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관심사가 되고 막 사람들이 불안해한 거는 항상 이런 불안이 있었지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생리대뿐 아니라 화학 제품 전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렇죠. 우리 이행 기자가 이걸로 그 기자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작년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너무 이제 심각하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케미포비아라고 화학 제품에 대한 포비아 공포가 되게 심해가지고 뭐 그때는 이런 식이었어요. 기사로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던 물질이 뭐 되게 소량 들어있다더라. 그러면 그걸 갑자기 다 막 뭐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서로 공유해서 안 사고 그리고 막 뭐 이것도 위험한가요? 계속 묻고 언론들도 뭐 이것도 위험하다더라. 뭐 근거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뭐가 그렇게 위험하냐 그리고 생활화학 제품 그 뭐 규제 같은 건 어떻게 돼 있냐 안전관리 제대로 하고 있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기사를 썼었어요. 팀으로 시리즈 기사를 썼었죠. 굉장히 오랫동안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한 기획만 2달 준비해서 한 4-5달 동안 그것만 이제 전문가들 만나고 뭐 실험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썼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기사 내용 중에서 일부를 또 발췌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특히 여자분들이 생리통이나 자궁 건강 관련해서 생리대뿐만 아니라 좀 어떻게 내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거를 막을 수 있을까 좀 불안해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좀 어떤 설명과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방송으로 꾸려보려고. 내용이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모르는 게 진짜 많네요. POPS? 그거 팝스라고 하는 건데. 팝스? 네. 우리 지금 대본에 써 있는 걸 명선님이 눈으로 훑어보고 있죠. 어렵네요. 팝스? 근데 여튼 듣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결국 뭐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려나? 그러니까 이때 기획 기사를 준비했을 때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큼 생활화학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전반적으로 훑은 거였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릴리안이나 생리대, 생리통 뭐 그런 생체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하고 관련된 얘기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팝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라고 이렇게 들으면 어렵다.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수많은 화학
물질이 이제 우리가 노출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네. 사실 물도 화학 물질이에요. H2O.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말고 우리가 뭐 합성했다거나 인위적으로 되게 추출을 많이 해서 쓴다거나 네. 뭐 예를 들면 원유를 우리가 땅에서 뽑아가지고 그걸 정제해서 여러 가지 물질로 만들잖아요. 네. 뭐 옷도 만들고, 네, 뭐 기름으로 쓰기도 하고 옷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화학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안에 이제 화학 물질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생체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그 우리 몸의 잔류에서 잘 없어지지 않는 네. 것들을 팝스라고 불러요. POPS. 아, 몸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하면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자면 뭐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DDT, 옛날에 살충제로 쓰였던 그거나 뭐 벤젠유 화합물이라고 이제 향기 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우리가 그러니까 유해 화학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가습기 살균제 속에 들어있는 뭐 독성 물질, 우리가 마시거나 뭐 향기를 맡거나 뭐 그럴 뭐 기체나 액체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화학 물질이 발라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쉽게 말해서 매번 커피숍 갈 때마다 이 코팅되어 테이크아웃 잔에 코팅이 좀 불안해가지고 웬만하면 머그잔을 주세요. 시간이 많으면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맛은 안 나지만 어쨌든 영양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뜨거운 물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거에 다 화학 제품이 들어가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테이크아웃 잔 종이컵 말고 그냥 물 따라 마시는 편의점에서 파는 종이컵 있잖아요. 네. 거기도 안에 보면 다 코팅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수많은 물질의 그 화학 물질로 마감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푸탈레이트라고 되게 그 안 좋게 생각하는 팝스 물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 때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형태를 뭐 그릇을 만약에 플라스틱 그릇을 만든다 이러면 이게 딱딱한 형태니까 그거를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뭔가를 첨가해서 마치 부드럽게 실리콘처럼. 형태를 만들고 굳혀야 되잖아요. 그럴 때 푸탈레이트란 물질을 쓰는데 이게 되게 안 좋은 화학 물질이거든요. 뭐 있죠? 잘 떠오르진 않지만 약간 뭐 실리콘 비슷한 것들 보기에는 고무나 잉크를 만들 때도 이게 들어가고 테이프, 고무 그래서 전자제품은 거의 다 이걸로 마감 처리가 되고 아무튼 그런데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깨끗하고 뭐 별로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는 물질들의 화학 물질이 이제 범벅돼 있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이 좀 환경 때문이긴 하지만 화학 제품을 최대한 안 써보자는 생각으로 샴푸를 안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 효과 있어요. 제가 그 기획했을 때도 나중에 뒤에서 이제 그 실험을 얘기할 건데 그 화학 제품에 노출 안 되고 살기 이제 일주일 실험을 하는데 그때 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님들이 쓰지 말라고 체크해 준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샴푸, 린스, 뭐 세제 이런 것들이었어요. 안 써도 돼서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체험할 때 그 화학물질 노출되는 양을 실제로 줄이기 위해서 유해 화학물질 이런 거. 영향이 크구나. 그렇군요. 근데 여튼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생리대도 보기엔 아주 깨끗해 보이고 그렇죠. 전혀 뭐 이제 그 우리가 뭐 생리대를 얼굴에 대고 있다고 뭐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인체에 알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팝스들이 거기에 발라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 자체도 역시 그 어떤 인공 섬유구 플라스틱 같은 재질이니까. 거기에 무슨 휘발성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릴리안 때문에 좀 시끄러워지니까 어떤 화학과 교수님께서는 이걸 펼쳐놓고 한 30분 뒤에 써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죠. 이제 많이 날아가고 나아지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누가 그렇게까지 해서 생리대를 쓰나요? 그렇죠. 집에서 그럴 바엔 면 생리대 쓰지. 맞아.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 밖에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튼 이 팝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왜 생리통 얘기를 하면서 갖고 왔냐면 이런 팝스 중에 상당류가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기가 그 우리 몸에 이제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연 호르몬이 아닌데 그런 호르몬인 척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생체 시스템을 교란시켜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푸탈레이트는
임신한 쥐를 이제 프탈레이트에 과다 노출시키니까 네. 조기 폐경이 오고 생식기가 사라지고 이랬대요. 수컷들은 이제 정자 뭐 비정상이 되고 그리고 그게 4세대뿐만 아니라 내 뭐 손자까지 3세대까지 가는. 아 그렇군요. 영향이 엄청 크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화학 제품에 노출되는 것들이 진짜로 생리 주기를 바꾼다거나 그 자궁의 수축에 영향을 미쳐서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실제로 그 자궁 내부에 뭐 혹이 생긴다거나 어떤 질환이 생기는 비율이 점점 늘어났다고. 맞아요. 네.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통계도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그 다큐 SBS에서 이거랑 관련된 다큐를 했었어요. 네. 바디버든이라고. 네, 저 이번에 알았어요. 네, 근데 그 다큐에도 그 실험이 있어요. 그 이화여대에서 연구진이 한 건가 그런데 10년 전이랑 고등학생들 네. 생리통을 호소하는 그 비율을 진짜로 측정을 해봤더니 훨씬 많아진 거예요. 10년 전보다. 그리고 그 강도, 생리통에 대한 그 느끼는 강도도 굉장히 세졌고.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좀 얘기를 더 너무 어렵나요? 갑자기 이행 기자가 맨날 껄껄껄껄 웃다가 갑자기 전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해보니까 화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화학과랑은 크게 관계는 없는데 제가 기획을 하면서 저는 그러니까 요즘 기침도 하지만 굉장히 골골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건강 관리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쉽게 저하되고 그래서 항상 운동을 한다거나 뭐 먹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기획을 할 때도 그래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내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화학 제품을 더 많이 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쵸. 예를 들어 전 합성 비타민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냥 과일을 먹으려고 해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데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 먹긴 하죠. 뭐 여행을 간다거나 과일 먹기 좀 어려우면. 근데 합성 비타민도 어쨌든 합성 제품이라고 저는 그냥 편견일 수도 있지만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게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머릿결이 나쁘면은 또 화학 오일 마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천연 오일 바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 기획을 하면서도 느낀 게 특히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려고 그 다량의 화학 제품을 쓰는데 이게 아기 면역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뭐 있죠? 저 아이를 안 키워서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몸에 뭘 바르나? 좀 결이 다른데 네. 집을 너무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를 해버리면 그리고 아기가 흙도 못 만지게 하고 그러면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이 아기한테 아예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래서 아기가 오히려 면역력이 저하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도시에 사는 애들은 더욱더 영향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건물에서 건물로만 계속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쭉 어려운 얘기를 썼는데 결국 우리가 이 팝스라고 하는 것들의 총량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우리는 어디에 뭐가 들어있나 이것만 관심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 프탈레이트 같은 것도 아까 되게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핸드폰도 만지고 뭐 생리대도 만지고 잉크도 만지고 엄청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지잖아요. 네. 근데 화학 제품을 만들 때 그 들어가는 공통되는 물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노출이 되니까 우리가 노출되는 총량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바디 버든이라는 게 그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총량, 그 유해 인자나 화학 물질의 총량을 얘기하는 건데 그 총량을 줄이자라는 얘기를 이제 그 SBS 다큐에서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을.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임계치를 넘어서면은 뭐 그런 자궁 근막종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생식에 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걸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또 사람마다 이거 좀 감수성, 뭔가 이렇게 다를 거 아니에요. 기준점. 어떤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뭐 반응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일 관심 있을 만한 실천 부분. 네. 그걸 좀 얘기를 해보면 그때 실험을 했었어요. 네. 이제 뭐 연령대도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런 환경 호르몬 줄이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설계를 해준 실험인데 일주일 동안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고 일상 속에서 제약을 준 다음에 그 전후의 환경 호르몬 수치를 이제 측정을 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감소한 거예요. 그 수칙을 지키니까. 네. 그리고 SBS 실험도 사실 우리가 지면에 먼저 이렇게 한 거 고 연구진 똑같이 방송에서도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연구하는 게 똑같으니까 방송도 네네. 똑같은 게 맞는데 여튼 그 실험에서는 생리통이 되게 심했던 분들이 생리통이 엄청 감소하고 자궁에 있던 물혹 같은 것도 막 사라지고 대박. 그게 되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어요. 그거는 실험 기간이 훨씬 길었던 것 같은데 화장품 또 진짜 좀 과하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일단 해보면 아까 말한 일회용 용기를 최대한 피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피해야 되냐면 종이컵이나 뭐 종이로 된 컵라면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일단 다 피하시고 네. 이게 그 열이 붙어서 가열이 되면은 더 그 환경 호르몬 많이 나오겠죠. 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 피하고 최대한 아무튼 일회용 용기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커피숍 가셔서도 뭐 환경 보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꼭 머그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웬만하면 빨대도 피해서 네. 그 마시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화장품은 그러니까 저도 그 아이허브 거기에서 천연 오일은 가끔 사거든요. 그 집에 종류별로 네. 있어요. 그래서 스킨 같은 거 최소한으로 들어간 스킨에다가 오일 좀 묻혀가지고 그냥 그리고 자고 그러거든요.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도하게 화장품을 얼굴에 덧바른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한번 써봤는데 그다지 뭐 피부에 이렇게 변화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쵸. 그래서 어쨌든 천연오일이니까 합성 화학 물질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화장품은 그 물질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기능성 물질들이 네. 나쁘다 이런 것보다 특정 몇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뭐 그 예를 들면은 그냥 그 화학명을 말하는 거 어려우니까 특히 방부제 성분들이 되게 안 좋은 이런 팝스거든요. 근데 화장품이 몇 년씩 놔도 적절한 온도에 두면 안 썩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부제가 다 맞네. 물론 규제에 맞춰서 들어가 있긴 하지만 방부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만 바르지 않잖아요. 스킨 네. 바르고 뭐 로션 바르고 그래서 그거를 뭐 그 뷰티 유튜버들 보면 거기에다가 무슨 또 스킨크림, 세럼, 맞아. 뭐 아이크림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덧바르라고 하잖아요. 팝스향이 점점 늘어나겠네요. 이거는 확실히 안 좋으니까 여러 단계를 쓴다거나 덕지덕지 바른다거나 아주 뭐 보면은 미스트를 수시로 뿌려주세요. 막 맨날 뭐 스킨을 갖고 다니면서 계속 발라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핸드크림도 그렇고 일단 자주 바르는 거 자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그 화해 앱을 보면은 그 유럽에서는 위험물질로 뭐 금지해놨다거나 화해 앱이 뭐예요? 화해라고 화장품 성분을 검색할 수 있는 앱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업데이트가 좀 늦어서 막 안 들어있는 걸 들어있다 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런데 네. 여튼 이걸 참고하면은 이제 뭐 위험 수준을 뭐 상중하로 나눠서 상위 물질이 들어있는 화장품 이런 거 알려줘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조금 구매를 하시고, 그러니까 유해 물질이 특히 없는 걸로. 그런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제가 처음을 다운받아야 되겠네요. 화해.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앱입니다. 그리고 스프레이형 형태 제품 무조건 피해라.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바르고 마시는 것보다 기체로 들어가는 게 위험도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뿌리는 형태의 선크림, 뭐 미스트, 향수, 향초 이런 뭐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는 네, 호흡기로 것들, 들어갈 수 분자가 있는 것들. 작아져서 네, 그건 흡수율도 높고 유해한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생각난 건데 저는 그 화장품 살 때 참고하는 게 디렉터 파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 그 피현정 씨라고 네네네. 화장품 전문가인데 이분이 그 화학 제품이 최대한 덜 들어간 그리고 거의 안 들어간 화장품만 추천해요. 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분 때문에 저도 스킨이 유통기한이 거의 6개월도 안 되는 방부제가 안 들어간 스킨에다가 이제 천연을 좀 넣어서 비벼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전문가들도 뭐가 기능이 좋아요 이것보다 이런 걸 되게 따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걸 네. 어떻게 배출할 수 있는지 팁인데 중요하네요. 이 경북대의 그 이덕희 교수라는 분이 팝스 배출 관해서 책도 썼거든요. 네. 여자분인데 이제 이분 채식주의자일 거예요 아마. 근데 여튼 팝스를 배출하려면 현미밥 같은 잡곡을 많이 드시고 네.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래요. 이게 식이섬유에 팝스가 붙어서 체외로 이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땀 흘리는 운동을 많이 해라. 결국에 운동이네 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이어트 팁 같잖아요. 그러게요. 채식하고 운동해라. 아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하면은 그 땀 성분에 녹아가지고 네. 혹은 이제 지방에 녹아가지고 팝스가 나가거든요 밖으로.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좀 팁으로 그 바디버든이라는 다큐에서도 보면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라고 나오거든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운동을 해야 되네. 우울하지 그쵸. 않으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슬슬 걷는 것보단 땀이 나는 운동. 네. 그런 걸 좀 해주면 생리통이 훨씬 완화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이건 다른 얘기지만 그 계란 유기농 그 보면은 혹시 막 유기농이라고 하지만 또 알고 보면 또 안에 보이지 않는 화학 제품이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캐치가 안 되는 화학 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건가라는 의심도 좀 들기도 하네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 DDT 달걀 있잖아요. 네.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유기농 달걀이 왜 문제가 된 거냐면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그 유기농법 아무튼 자연주의 같은 걸로 그 닭을 기르고 한 살림에도 납품을 했었는데 그 달걀에서 DDT가 검출이 된 거예요. 살충제. 그러니까 네. 그게 DDT였던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살충제 처음에 검출된 거 말고 DDT가 그냥 뭐 천연으로 키운 거여서. 근데 그게 왜 검출됐냐면 네. 그 사람은 달걀에 DDT를 직접 뿌린 적이 없대요. 닭에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은 토양에 잔류해 있던 DDT가 네. 닭의 체내를 통해서 달걀로 들어갔을 것이다.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진짜로 그거가 이제 요즘 또 화두가 되고 있죠. 그 토양을 검사해야 된다 이렇게. 다 연결되네. 자업자득이네요. 그러니까 그쵸. 결국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화학 제품을 너무 많이 쓰는 게 그게 사실은 제일 첫 번째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가습기 사건 이후에 집에 있는 양키 캔들을 한 번도 킨 적이 없어요. 그 양키 캔들이 네. 진짜 안 좋고 저도 향초 쓰지 말라고 되게 많이 말하고 다녔는데 네. 향초를 되게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정말 생선 냄새가 엄청난다. 그러면 환기를 막 다 시킨 상태에서 문을 다 열어놓고 냄새 없앨 목적으로 잠깐 10분만 키지 절대 계속 켜놓는 거는 아니면 뭐 좋지 향초를 틀고 그 방을 피했다가 뭐 다시 들어간다거나. 그리고 어렸을 때 엄마가 막 모기약 같은 거 막 뿌려놓고 그런 것도 되게 호흡기 안 좋았었을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이게 그 코로 들어가는 거 아무튼 그 효과가 아니라 그 부작용의 강도를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근데 예전에는 정말 이런 감수성이 되게 낮았었는데 저는 좀 이런 화학 제품 쓰고 뭐 그런 거는 뭐 개인적 취향이니까 이렇게 넘어갔는데 하나는 못 참는 게 있거든요. 그 하수구가 막혔다고 말도 안 되는 거 붓는 거 있잖아요. 난 이거는 정말 못 참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을까. 물에도 안 좋고 그걸 희석하려면 엄청난 물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어쨌든 물에 사는 생물체가 있을 텐데 그쵸. 거기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이거는 왜 제작을 할 수 있게 두는가. 아니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샴푸 쓰지 말고 비누 씁시다 이런. 그랬어요? 그런 약간 그런 막 그 학교에서도 그렇게 엄청 가르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느샌가부터 사람들이 그런 뭐 데오도란트라거나 그런 걸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아니, 그때 기획을 하면서 그 화학과 교수님한테 물어봤었는데 실제로 선진국일수록 생활화학 제품을 점점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발달하니까 관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입에다가 입냄새 난다고 팍칙 뿌리고 막 이런 거. 우리나라는 거의 안 하는데. 그리고 요즘엔 또 선크림 되게 열심히 바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뭐 남자들이 선크림 발랐나요? 맞아, 그냥 다녔죠. 그리고 뭐 선크림은 자외선을 차단해주기도 하지만 선크림 안에 유해 물질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바르고 이제 기획할 때는 모자를 쓰고 다니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던데. 아 진짜 선크림. 난 선크림 진짜 맨날 바른다. 지금도 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많이 들었구나.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실내에 오래 계시고 잠깐만 외부로 이동해야 된다. 이런 날은 아예 안 바르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선크림이 비타민 D 합성을 방해해서 뼈의 재생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흡수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가 좀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그 유럽에 진짜 해안 뜨는 나라들은 선크림 웬만하면 바르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릴리안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생리컵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그 얘기를 되게 궁금했어요. 그 요즘 주변에서도 엄청 물어본다고 장난 아니에요. 하지 않았어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거의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궁금함으로 시작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피부가 약한 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 발진은 확실히 줄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편한 건 맞는데 이걸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역시 못 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100% 의료용 실리콘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체내에 삽입했을 때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역시 그러니까 피부에 접촉이 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갈 때 자극과 나올 때 자극, 그다음에 어쨌든 고여 있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그 생리 대처법으로는 네. 아직까지 최고예요. 아직까지는. 일단 구매부터 물어보면 구매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트위터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아이허브에서 생리컵 판매가 중지되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아이허브에서 팔았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그것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막은 거죠.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다 고민하다가 아마존에서 주문을 했는데 종류가 되게 많고 처음에는 그냥 긴가민가해서 사용했지만 좀 어려움이 있어도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긴 세요. 약간 그 결정적인 거는 피는 게 힘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컵처럼 종류도 많죠. 네, 종이컵인데 그러니까 종처럼 생겼는데 이 종 끝부분에 이제 손잡이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재질이 실리콘 재질이어서 접어가지고 안에다 넣고 그거를 피면은 생리가 그 안에 고이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완벽하게 실링이 되면은 그 뺄 때도 뻑 소리가 나면서 이제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위에가 막혀 있으니까 아래로는 전혀 지장이 없어서 운동을 한다거나 심지어 수영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잘 부착만 되면은 새질 않아서 엄청 활동에 제약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영도 가능한데 이게 자기에게 맞는 생리컵이 있고 그다음에 폴딩 방법도 되게 다양해요. 아까 접어서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 같은 데 치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적어도 뭐 10몇 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자신에게 맞는 것도 찾아야 돼서 보통 한 반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딱 적응하는데. 근데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고 뭐 전혀 이렇게 넣었을 땐 느낌은 안 나지만 역시나 불안함은 있어요. 네, 확실히. 아니 그럼 가격은 얼마 정도예요? 2만 원 정도요. 근데 이게 세트로 사면은 뭐 3만 원, 4만 원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비싼 그 제품도 있고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거는 윗부분 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꼬집듯이 해서 그 안에 실링을 깨가지고 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잡아당기면은 안에 압력 때문에 잘 안 빠지니까. 그래서 이 그 구멍 같은 이 공기 구멍 같은 게 여러 개가 나 있는 것도 있고 뭐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뺄 때 흐르지 않게끔 위에 이제 약간 좀 덮개 같은 게 있는 게 있고 되게 다양해요. 정말. 아니 그러면 이게 뭐 그런 어떤 접는 형태나 아니면 그 사용자의 질의 길이나 뭐 그렇죠. 그 모양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생리컵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 정보는 어떻게 찾나요? 유튜브에 그 menstrual 컵이라고 치면은 외국인들이 올린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근데 저는 보통 외국 사이트를 참고했지만 요즘에는 한국인 유튜버들도 되게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자기가 직구해서 샀는데 뭐 이 세 개를 비교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 외국인들이 사용을 오래 했으니까 확실히 이제 정보량을 봤을 때는 그 외국 컨텐츠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외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사용이 앞섰던 건가 봐요. 네, 거기서는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됐던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판매가 막혔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원래는 8월에 풀리기로 했대요. 근데 그게 10월로 미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풀릴 거면 아무 이유 없이 왜 이렇게 막아놨냐고. 그러니까 계속 막으면 난 인정. 계속 막으면 인정한다. 우리가 좀 선진적인 규제를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10대 정도 되면은 조금 사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됐으니까 얘가 아주 작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템포를 사용 안 한 사람이 생리컵을 사용하면은 되게 좀 힘들 거예요. 네. 당연히 거부감이 있잖아요. 뭔가를 안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니까. 아니 그러면 피부에 뭐 발진이 줄은 거 외에는 활동이 편해진 거? 매우. 아예 까먹는 수준이에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실링만 잘 되면. 빼는 거랑.
그리고 이런 확실히 뭐 실리콘이라고는 해도 이런 식의 그 릴리안 같은 불안감은 확실히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 사실 때 100% 의료용 실리콘 이런 거를 좀 확인하셔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몇몇 제품은 아닌 경우도 있대요. 막 97% 실리콘, 뭐 3%는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 왜 근데 그 피임 기구 같은 것도 몸에 아예 삽입하는 거 아시죠? 자궁에 이제 피임 기구 같은 거를 아예 루프 같은 거요? 그거 말고 호르몬이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되도록 패치처럼 붙이는 거? 네, 그러니까 패치처럼 붙이는 거 말고 자궁에 아예 삽입을 해요. 그런 게 있구나. 그거는 이제 의사가 직접 수술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뭐 실리콘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인체 내에 삽입하는 형태의 것들이 있잖아요. 의료용 그렇죠. 실리콘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미 조금 안전성은 그래도 확실히 조금 입증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근데 이제 그 재질도 뭐 물론 100% 이제 깔끔하게 해소된 건 아니지만 의심이. 근데 제일 의심이 가는 건 내 손의 위생. 그러니까 정말 깨끗이 씻긴 하죠. 그쵸, 근데 어쨌든 손이 들어가서 빼야 되는 거니까. 의사들도 이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이 세균 감염이 사실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저는 손톱을 굉장히 짧게 잘라요. 그래서 이제 손을 닦을 때 이렇게 손톱까지 잘 닦이는데 대부분이 길잖아요. 막 네일 아트 하고 막 그렇죠. 이러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손톱 안에 있는 세균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상처가 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맞네. 네, 그런 변수도 있어서. 뭐 근데 사용이 엄청 익숙하고 또 위생관리 되게 깨끗하게 뭐 네.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괜찮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면 생리대를 사보려고요. 한 번도 안 써봐서 써봤구나. 제가 그 10대 때는 좀 민감한 편이어가지고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막혀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구글이나 이런 데 쳐보시면 면 생리대 만드는 방법이 또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천을 어디다가 띄워서 그거를 박음질을 어디다 맡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어브댐으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답은 아니고. 근데 이제 역시나 이제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소독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근데 아무튼 릴리안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퍼져가지고 더 좋은 재질로 개발도 하고 값도 내려가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위생에 관해서도 뭔가 좀 대안이 나오고 그렇죠. 좀 뭔가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생리대는 진짜 인구의 반이 쓰는 건데 이제서야 문제가 됐다는 것 자체가 나도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화가 나요, 진짜로. 이게 사실 금기시한 영향이 되게 큰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그때 동기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생리대 사용 교육을 우리 세대 여자들은 한 번도 교육기관에서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 생리를 하면 생리를 쳐야 합니다. 하지만 생리대라는 건 어떤 게 자기에게 적합하고 어떻게 진짜. 써야 되고 이런 거를 뭐 민망하다면 여자들만 모아놓은 교실에서라도 사실 성교육으로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게. 네,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친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어떤 의사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릴리안을 쓰는 게 위험한 것도 있지만 생리대를 6-7시간 동안 갈지 않고 있는 것도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그래 하다가 아니 근데 이거 누가 우리 어릴 때 가르쳐줬냐고. 그러니까. 언제마다 갈고 이걸 어떻게 구입하고 어떤 형태를 쓰고 뭐 그런 걸 누가 얘기해줬냐 이거죠. 그렇죠.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맞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 여성의 질에 대한 요즘 또 질염이 많다고 기사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렇죠. 질 위생 관리에 대해서도 어떤 그 고등교육기관 이런 데서도 한 번도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 그게 사람의 건강과 거의 핵심이죠. 핵심. 아기를 그렇게 요즘 아기 낳으라고 하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랑 그 직결되는 건강 관리인 건데. 핵사이다. 맞는 말.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한번 사실 제가 생리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약간 사회적 문제로 접근을 해보면 진짜 분노. 그래서 분노야 분노. 이것도 여성 차별 매우요. 근데 여성 스스로도 그런 게 저는 여중여고 나왔는데 여기도 잠깐 제가 뭔가 써놓긴 했지만 여고 여중 내에서도 막 생리대 주면은 이렇게 막 숨겨가지고 여기 가디건 넣고 막 사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포장지가 전혀 혐오스러운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온갖 금기어들 그날 뭐 마법 매직 뭐 이렇게 부르고 뭐 생리라고 하면은 막 되게 금기시하고 그런 단어 쓰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이 생리대에서 이제 되게 이슈가 뜨거워지니까 외국 생리대 광고도 한번 쭉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봤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40대, 50대 여성의 광고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전문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주부라든가 되게 다양한 형태의 연령대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아시죠 광고 이제 샤랄랄라 하면은 마치 내가 생리를 하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나오잖아요 광고에. 그래서 우리 그 디지털 콘텐츠 팀에서 그런 광고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영상을. 근데 거기 나오는 이제 그 뭐 다 익명인데 여자분 한 분이 왜 샤랄라 하냐. 그리고 나는 평소에도 저런 모습으로 샤랄라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여자기 때문에 생리하는 날은 전혀 샤랄라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막 더 막 오히려 난 즐기는데 그 광고 중에 하나 보면은 김지원 씨가 한 광고인데 뭐 너 생리인데 뭐 집에서 안 쉬어? 뭐 누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얼굴이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이제 그 생리대를 했으니까 자기가 편하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건데 휴식? 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뭐 노는 게 휴식이야? 뭐 이러면서 막 그 샤랄라한 막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아무튼 좀 웃기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 갑자기 얘기하다 생각났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생리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가야겠다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막 또 한겨레 20일 읽고 지금도 뭐 그렇지만 굉장히 막 금기란 없어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 막 이런 의식으로 충만했을 때랑 선생님한테 저 생리통이 있어서 집에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중년의 남자 선생님. 아마 딸도 없었을 거예요. 아들만 있고.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가야겠어요 이러면서 조퇴하겠다고 얘기하러 갔어요. 그러면 민망해서라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 분이 제가 그 얘기를 또 왜 직접 했냐면 그 전날에 부반장이 자기가 생리통으로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는구나 해서 갔는데 뭐 생리통으로 집에 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참으라고. 자기가 겪어봤나? 그래서 제가 되게 어릴 때니까 너무 좀 당황스러워서 그 부반장 이름을 얘기하면서 누구누구도 생리통으로 그저께 집에 갔다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엄청 정색하면서 걔는 생리통 아니야. 걔는 장염으로 보내달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염은 되고 생리통은 안 되고. 네, 근데 걔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죠. 걔는 안 받아들일 거 알고서 또 민망했겠죠, 걔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자체가 진짜 너무 아픈 과거네요. 근데 지금도 뭐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문화부의 어떤 부장이 쓴 칼럼 보면 그분 여자 부장이신데 그 남자들이 생리를 하루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진짜요? 네. 그래서 무슨 자기가 들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누가 나 생리라서 뭐 여자친구가 나 생리라서 뭐 힘들어 이런 식으로 남자한테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뭐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건 진짜 심각하네요, 진짜. 근데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나요? 안 가르치니까. 아무도 안 가르치잖아요. 아니 생물 시간에 안 가르치는구나. 그렇죠. 그 이상한 생식기간 그림만 있고 그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냐 아니냐는 시험에 외워서 나오지만. 근데 심각하게 나도 생리에 대해서 몰랐던 게 생리량이 얼마큼 되는 줄 아세요 혹시? 한 달? 아니요. 들으면 깜짝 놀랄걸요? 요구르트 한 병. 진짜? 되게 적죠. 나는 당연히 200ml 되는 줄 알았어. 난 막 1리터 이렇게 예상했는데. 요구르트 하나 80ml, 100ml 사이 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무지하고 진짜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갑자기 좀 화난다. 왜냐면 생물 시간에 호르몬 저는 아직도 호르몬이 언제 높아지고 이런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략 이게 호르몬의 변화로 그 가임기가 발생하고 뭐 이런 건 알아요. 그러니까 뭐 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 알지만 무슨 호르몬이 높아졌다가 언제 붕괴되고 뭐 그리고 그거 있잖아 황체라고 하나? 네. 뭐 그런 용어들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열심히 외우고 시험을 치잖아요. 아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그런 건 안 가르치고 이제 피임 교육도 안 시키면서. 피임 교육도 안 시키지. 진짜. 자기 평생 살 수도 있는 동반자가 생리를 며칠이나 하는지 어떻게 하고 얼마나 아플 수 있는지 이런 거는 하나도 안 가르치고. 그렇죠. 이게 교육이 또 다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멘탈 처방으로 급하게 넘어가 보면 화학 제품을 덜 쓰는 운동이 외국에서는 그래도 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예전에 본 그 영상을 좀 막 찾아봤어요. I try to make zero trash for 30 days 이렇게 치면은 버즈피드에 되게 뭐 몇백만 이런 그 조회수로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그 여자분이 최소한의 쓰레기 양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쓰레기 안 만들기 네. 이런 거네요. 근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올릴 정도로 쓰레기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곤욕이 들어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퇴비 같은 걸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렁이를 좀 사가지고 이렇게 좀 거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집에다가 좀 만들고 생선 같은 거 먹으면 큰일 나겠네. 근데 거기 그렇죠. 생선 같은 거 닭하고 막 맞아. 그 쓰레기 중에 닭뼈가 있어요. 닭이 먹고 싶었나 봐.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마켓을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마켓에 모든 게 다 비닐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뭐 배추 하나도 비닐에 들어가 있고 고추도 그렇고 심지어 물 한 병을 사도 플라스틱 병이니까. 네. 그래서 맥주를 마시고 싶은데 맥주 캔을 못 사니까 이만한 엄청 큰 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맥주를 담아서 그거 들고 집에서 마셔요. 그다음에 또 이제 비슷하게 트래시맨이라는 것도 치면 버즈피드는 아니지만 되게 유명한 어떤 남성이 나와요. 자기가 생산해낸 그 쓰레기를 달고 살거든요. 혹시 아세요? 이게 몸 전체에 이렇게 비닐봉투 같은 게 자기 매달고 산다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커피를 마셨어요. 스타벅스에서. 그러면 그 컵이 나오잖아요. 테이크아웃 잔. 그럼 쓰레기통 여기 몸에 있는 비닐 아무데나 넣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기는 모든 쓰레기를 이렇게 보여주듯이 옷처럼 입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자극을 받는 거죠. 아, 우리가 저렇게 많은 쓰레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만큼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게 시각적으로 주는 충격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두 영상 외국, 다. 특히 이제 일부 선진국 이런 환경 오염이나 화학제품 부작용이 먼저 드러난 국가들 위주로 이런 문제의식이 확실히 앞서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되게 선진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보다 발전 먼저 했기 때문에 고민을 문제도 먼저 겪고 고민도 먼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SBS 아까 말한 바디버든 다큐를 추천드리고 저희 그 독하는 사회 생활화학제품의 역습이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면 저희 기사가 나와요. 그거는 근데 대체로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팁이 그 기사에 이제 표로 있어요. 뭐뭐뭐를 피했다 이렇게. 그거는 검색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생활화학제품의 역습 일회용 컵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일회용 컵 물비누 안 쓰니 점점점 어쩌고 이런 제목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면 되군요. 네, 거기 보면 이제 뭘 줄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사실은 뭐 워낙 뭐 자료야 많으니까 실천의 문제고. 맞아요. 일단 텀블러부터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그거가 진짜 커요. 텀블러를 쓰냐 안 쓰냐. 그리고 임신한 경우에는 심지어 그 우리 락앤락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반찬도 담아 먹지 말래요. 거기 락앤락에서 나오는 뭐가 있나 보죠. 그 왜 EBS에서 모유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막 그런 환경 호르몬이 아기한테 검출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엄마가 모든 걸 다 피했는데 그런 플라스틱 용기 이런 걸 써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그 모유에 그게 들어갔고 그리고 아기한테 그게 간 거예요. 무섭다.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뭐 하실 수 있으면 집에서 최대한 아무튼 일회용 용기 이런 거 나무젓가락 이런 것도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혜인 기자한테 뭔가 엄청난 숙제를 준 거네. 이거 다 정리하느라 힘들었겠네요. 오늘요? 근데 뭐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찾았는데 근데 너무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저도 기사 쓸 때도 항상 고민이었는데 또 이게 뭔가 자기 생활에 와닿는다고 생각하면은 열심히 들어주실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되게 각 잡고 어려운 얘기해서 네. 들으신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 맨날 시덥지 않게 이렇게 수다만 떨었는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 이제 또 여성분들도 많으시니까 우리 함께 이런 정보를 공유해요. 네. 다음 주에 또 시덥지 않은 얘기로 아마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 다시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네, 네, 안녕.